저희 대표님한테 좀 먼저 그래도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아까 인사한 말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최근 그 방중이라든가 또 최근 뭐 대한민국과 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긍정적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이러한 게 기류들이 향후 그 정주국제학교에 좀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또 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저도 지금 중국에 학교를 운영한 지 18년째 돼 있는 운영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교민의 한 사람이고요. 말씀하신 저희들은 교민이고 일반인이지만은 사실은 정치적인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한중 관계의 어떤 녹록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교민들 생활도 많이 어렵고 또 유학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향후 미래에 대한 비전도 그닥 녹록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호전이 되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중국, 한국과의 어떤 녹록지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다소 고전과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과 한국은 이사를 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또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어떤 큰 꿈과 미래를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절호의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배우는 학생이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교민이지만은 그래도 국가가 서로 친하고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과 호전의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사무신문의 한선현 기자입니다. 오늘 이사장님 학교 소개 또 우리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님들 얘기 드니까 정말 정주국제학교가 잔잔한 과정이 오고 앞으로 더 큰 비전이 있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별히 이제 한중 관계가 더 좋아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그 비전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건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그 이번 졸업생 10명이 중국과 우리 국내 대학에 다 전업 10명이 다 합격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서 중국과 우리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해외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비전이나 진학기도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앞서 설명에 있어서 우리 재학생들이 전업 명문대에 졸업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는 뭐 명문대라고 하는 어떤 큰 간판보다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또 원하는 전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대한 브랜드보다는 본인이 정말 나의 미래를 잘 펼쳐갈 수 있는 꿈과 목표를 펼쳐갈 수 있는 이런 환경과 그러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오늘 설명에는 빠졌지만은 올해부터는 절강대학교도 세계 47위에 마크되어 있는 아주 명문 대학인데 그 대학에서 세계 그 청소년들한테 영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영재 프로그램에 지정된 학교는 그 학교의 학교장 추천으로 신입생을 받거나 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의 기회를 주는 그러한 훌륭한 그 인증 제도입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그 인증된 그런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 인증을 누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으로도 이런 훌륭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고
이와 같이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들, 이미 졸업한 동문들이 정말 본인들의 꿈과 미래를 잘 펼쳐가는데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러한 길들을 열심히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입시가 사실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작년까지는 각 대학마다 대학이 알아서 임의적으로 선발 시험을 내고 선발 기준을 만들어서 그 대학에 준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바뀐 것은 중국 국가가 이제 그거를 관여해서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점수를 가지고 각 대학에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도 그 똑같이 바뀐 시험을 응시를 해서 그 점수가 다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유학생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유학 연수가 좀 긴 또 유학을 오래 경험한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런 어떤 시험에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간과 실력과 환경을 우리 아이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한테는 좋은 제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국에 학생들이 가면 처음에는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중국어를 이제 집중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그 현지 중국인 학생들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국제반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함께 공부하는 그 중국 학생들의 수준은 어떤지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우리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미경이가 한번 대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갔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국 친구들 반에 들어갔었는데 확실히 중국이 한국보다 입시가 조금 빡세다라는 걸 느낀 게 친구들이 계속 공부만 하고 쉬는 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잘 정도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제부를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중국어로 대화도 해보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중국 친구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중국 친구들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녔을 때는 너무 그 한국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먼저 친구들이 다가와줘서 저는 너무 편하게 중국 친구들과 어울렸었던 것 같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는 K-팝에 대한 거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거 친구들이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친해지려고 노력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안에는 뭐 체육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자기가 잘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중국어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일보의 박병득입니다. 우리 정주국제학교가 정말 탁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 10명을 다 명문대학에 진학을 시킬 수 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만 어렸으면 한번 그 정주국제학교에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학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제국제학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인증이 된 것 같아요. 졸업생들만 보더라도 이제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정주국제학교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주국제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문대 나오신 두 분은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주국제학교에서의 배움이 대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면, 사실 아까 저희가 간단한 소개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학업은 사실 어느 학교를 가던 본인이 열심히 하는 만큼 따라오는 거긴 한데, 정주국제학교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학생들의 인성을 좀 확실하게 길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길러진 인성을 가지고 사실 대학 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놀려고 해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인간을 만들어준다는 포인트가 저는 정주국제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유학원이나 아니면 다른 국제학교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학교가 건물이 따로 있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정주국제학교는 이미 그 중국의 현지에 있는 로컬 학교 안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그 앞서 다른 후배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부에 들어가서 같이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환경을 미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추후에 대학을 갔을 때도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이미 경험해본 그 배움이 있기 때문에 교류하기가 더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친구들과 이미 대화나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습관이나 그런 생활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학교의 한국인들 학생들과만 있었던 것보다 중국 친구들과 같이 교류했던 것들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일단 수아 실장님께서 선후배 관계나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대학을 가서 신입생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는데, 각지에 있는 선배들께 선생님께서 부탁을 해주셔서 후배들을 잘 챙기라 독려해 주셔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쉽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취업이나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선생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주시는 모습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앞으로 귀한 일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유학을 보내놓고 굉장히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여기 또 입학하려고 결심하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한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2학년이 되는데요. 저도 작년에 처음 여기 와서 이 설명회를 듣고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혀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중국은 더더욱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설명회를 듣고 정주국제학교가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고 아이가 인성적으로 여기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학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선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정주학교는 비행기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그리고 언제든 시간이 좀 있고 하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그게 우선 선택할 때 제일 우선적이었고, 4개월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방학 동안에 2개월을 한국에 와 있어요. 떨리지? 네, 생각보다 4개월은 좀 빨리 가고요. 2개월은 좀 길게 느껴서 근데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이렇게 2번 보내기는 했는데요. 지금 아이는 와서 굉장히 충전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2개월을 여기서 충전을 하다 보니 학교에 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교 공부는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첫째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만 지금 정주학교를 보낸 상태인데 언니를 보면서 언니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너무 따뜻하시고 교육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금 당장 중학생은 내가 특목고를 가야 되나 이렇게 앞만 보고 생각을 하는데 정주학교에 다니면서 저희 아이는 엄마 나는 커서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디 대학을 갈 거고 훨씬 이렇게 보는 눈이 시야가 더 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생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은 친구들한테 맞춰가는 거 그리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고 배우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채율이 이르리 없는데요. 저는 언니가 가서 자연스럽게 둘째가 키링같이 따라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두 자매를 보내놓고 처음에는 이제 언니가 초반에 적응을 해서 이제 반년 정도 힘들어했던 그 시간이 있어서 둘째도 그런 시간이 있겠지 했는데 다행히 가족이 있어가지고 둘째는 되게 빨리 적응하고 안정감 있게 생활을 한 케이스였고요. 학교에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저희 딸들은 집에서 제가 뭐 빨래나 뭐 청소 이런 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보냈는데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서 너무 단체 생활을 하는 거에 녹아들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저는 실은 그 학업적인 것보다 더 큰 성취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기 시간을 배분하고 남이랑 같이 살 때 그리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해야 되는 뭐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릴 줄 알고 해내는 모습이 사람으로서의 엄청난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고 사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랑 갈등하고 있고 하는 게 좀 깊으신 분들은 더욱더 추천드려요. 이제 보내놓고 나면은 더 서로 애틋해지고 하는 것들이 더 커지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서로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애들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아, 선택 정말 잘했구나. 거기가 실은 한국보다는 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쫀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표현하는 모습을 보실 때 많이 선택하기 잘했다는 포인트를 이제 부모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제 보낼 때 저희 아이도 중국에 가고 싶어서 처음에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 공부해야 할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학생들이. 여기는 중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3과목을 한다는 게 가장 아이한테 끌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질문하겠습니다. 교연합신문 차진태 기자인데요. 매번 올 때마다 느끼기도 하고 또 오늘 오신 학부모님 중에는 궁금할 것도 같은데 보통 한국에서 교육을 하면 학부모의 역할은 우리 아이 공부 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의 마음이고 그거에 전력을 하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 공부 잘하기만 바라서 동참한다는 기분이 안 들어요. 뭔가 큰 구성원으로서 특히 여기 보면은 이미 아이가 졸업한 지 한참 됐는데도 매년 여기 나오시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정주학 국제학교 지금 이 일에 동참하는지를 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뒤에 계시는 전임 회장님을 붙들고 한 2-3개월 정도 울면서 통화를 많이 했던 좀 약간 문제의 부모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학교 생활에 공동체 생활도 처음이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너무 모르는 것도 많았고 걱정이나 막 이런 근심이 많아서 엄청나게 이제 호소하고 학부모에 어필하고 했던 학부모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가 안정이 되고 이제 잘 지내는 그 감사함에 저도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이가 졸업을 해서 지금 대학교를 가 있는데도 오늘 행사에 가장 먼저 우리 이렇게 해요 항상 리더 해주시고 계속 저희가 이제 학부모 회에서는 A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 학교에서 아이가 성장을 해서 너무 좋은 명문대를 가게 된 그 감사함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대감인 거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아이들을 더 서포팅 해주고 조금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서포팅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끼리는 파이팅이 되게 넘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고 저희도 이제 전임 회장님처럼 저렇게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배우고 있고 좋은 기운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치맛바람 센 엄마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학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무관심한 편이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이제 정주국제학교를 보내고 나서 처음에 그냥 아이가 가서 잘하면 뭐 잘하는 거지 뭐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뭐 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를 보내면서 아무래도 이게 소규모도 하고 그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관심을 좀 더 갖게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좀 더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내 아이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정주학교가 다 잘 되면 저희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학생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종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터치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종교 활동은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회주의고 또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인성을 중시하는 그런 학교이면서 또 종교적인 것들을 저희가 지혜롭게 또 이렇게 잘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식적인 이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예민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주학교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8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학교를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순간과 시기도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학교를 지켜주신 분들이 바로 학부모님들이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열정과 사랑과 어떤 성원에 더불어서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보낸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훌륭한 가르침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늘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입학 설명회에도 우리 멀리서 뭐 대구에서 충청도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우리 학부모님들 이분들이 정말 우리 학교의 어떤 큰 힘이고 든든한 후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주신 그런 큰 사랑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학생들이 또 우리 동문들이 학교를 위해서 정말 사랑과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정주는 정말 가족처럼 우리 신입생들이 오더라도 어떤 학년을 떠나서 수직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한 가족이 되고 한 사랑으로 서로의 어떤 꿈과 서로의 어떤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 넘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저부터 노력을 하고 늘 겸손하게 학생들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제일 왼쪽에 민재랑 가영 학생 MC 보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 방학 주말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자리인데 오늘 사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뭐 재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유학이 몇 년 정도 되었고 지금 이제 몇 학년이고 본인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정주국제학교의 장점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또 어떤 걸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겨울방학 때쯤에 이제 그 소개를 받아서 그 제가 가고 싶다고 선택을 해서 가게 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고등학교 때 약간 교복을 더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약간 중국을 가면은 지금 한국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가니까 언니 오빠들도 굉장히 잘 챙겨주고 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공부는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는데 기초부터 차근차근씩 하니까 그래도 느는 게 확실히 있었고요.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약간 부모님이 곁에 없어도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더 의지도 되고 공부도 이렇게 더 집중해서 열심히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 정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경험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추억들도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언니 오빠들이 복단대 상해에 있는 복단대를 많이 가고 있는데 저도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가서 차차 꿈을 찾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영이랑 똑같이 중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소개를 받고 이 학교로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살짝 안 좋은 인식들도 있어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오게 되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적응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는데, 이제 형 누나들도 되게 잘 챙겨주고 동생들이랑도 친하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매일매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더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더 힘들수록 더 챙겨주는 상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적응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중국어를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완전 기초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실력도 향상되고, 이제 나중에는 중국에서 외출을 했을 때도 이제 프리토킹이 될 정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거를 느꼈을 때 이제 살짝 성취감도 올라가면서 더 재밌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는 대학교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는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입학 소견을 얼마 전에 냈는데 참 내고 오면서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참 앞서고 한데 유학 기간이나 이제 학교 재학 중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가 있었나 궁금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만의 뭐 어떤 저기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자기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갔고 그런 게 궁금하고 이제 국내에 예를 들어 왔을 때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중국을 유학을 한 거에 대한 뭐 어떤 플러스 요인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외동딸이라서 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긴 했는데, 약간 중국 유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타국이다 보니까 한 번도 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하니까 그 이제 외출 나갔을 때도 약간 뭔가 무서움도 들고 약간 그런 감정들이 교차를 했지만 또 옆에 있는 친구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내가 만약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하면은 엄마한테도 물론 연락은 하겠지만 이제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제 의지가 되는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고민 같은 것도 얘기하면서 언니 오빠들도 여러 조언들도 해주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시다 보니까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테 말하면은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형 누나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잘 들어주면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걸로 더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전 내향인이라서 단체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피아노 치는 게 또 취미이기도 해서 이제 찬양팀 피아노 치는 거 들어가서 피아노도 혼자 치면서 조금 극복해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께서 중국에 계신 거다 보니까 따로 선택권이 없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국에서 살다 보니 뭔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싶고 그런 유행하는 그 중고등학교의 그런 학창시절을 너무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중학교 때 왔을 때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저를 되게 타일러주고 미래에 너가 이 말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잠깐의 그런 유행이나 뭐 친구들 노는 거와 그런 게 부러워서만 갔었으면 그 한국에서의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학교에서 1등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중국 유학에서 중국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영어도 하고 중국 명문대를 나왔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취업 시장에서 딱 섰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딘가를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젠틀몬스터를 다니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서울 패션위크 컬렉션을 하는 여성복 브랜드나 아니면 제가 따로 의류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중국 유학이나 중국어를 할 수 있고 중국 문화 자체를 알 수 있는 그런
흐름 같은 거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메리트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 내부 안에서도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곧 발매가 되는 컬렉션들이 많은데, 그런 컬렉션들이 다 중국을 포커싱으로 하는 컬렉션이 많이 생겨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파리 이런 데를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요즘 상해가 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만큼 되게 중심적으로 중국을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부서가 아니더라도 디자인을 저한테 맡겨주시고 너가 주체적으로 맡아서 해라 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힘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제가 또 추후에 어느 회사를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디자이너여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가고 싶은 이직이나 연봉 협상 같은 것도 다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중국 처음 유학을 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근데 저는 새로운 환경인데 그런 게 좀 적응이 좀 어려웠거든요. 첫 학기 때는. 근데 지금 아까 학교 소개 이사장님이 틀어주신 영상 보니까 그 정도 시설이면 지금 다니시는 재학생분들은 불만을 전혀 못 느끼실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환경에서도 견뎠던 거는, 저희 때는 이제 장난식으로 정이 넘쳐서 정주라고 부른다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후배님들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사람으로 저도 잘 그 시간들을 버티고, 또 버티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발전해서 사회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인성을 가지고 제가 중국 유학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질문 주셨던 취업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저에 한정된 건 모르겠는데, 저는 어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취업에서 어렵다 하지만, 근데 이게 분명히 중국에서 유학을 했고, 기본적인 이제 저 정주국제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사장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인성들이 잘 작용을 해서 취업 시장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국 유학 생활에서의 어려움보다는 저 개인적인 학습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 따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 저에게 어떤 수업 시간에 제가 또 혼자 따로 나와서 수학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학교를 7시에 맞춰서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인데 저는 좀 더 남아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허락을 받는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저는 그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체력적인 스킬을 좀 얻고자 운동장을 하루에 13바퀴를 뛰고 새벽 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노력엔 저의 어떤 성질이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많이 서포터를 해주셔서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대학교 면접에서도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업 시장을 조금 보자면 저희 같은 중국 유학생들이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 직접 생활을 해봤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까 언급드렸다시피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인처럼 말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직접 그 중국 생활을 경험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교환학생이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들을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접 그 중국과 그 사업적인 어떤 뭔가를 이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를 뽑을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신입생 부모 이번에 들어오실 분들 중에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3 올라가는 학생 학부모인데 지금 저희 애가 이과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학생하고 졸업생분들 소개하시는 거 들어보면 거의 문과로 진학을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가려고 했을 때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절강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 관심이 있긴 있거든요. 약간 3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고2 때 또 그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한 80%는 문과를 전공하거나 문과를 이제 목표하는 학생들이고, 한 많게는 20% 정도가 이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이과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물리화학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를 희망하는 목표하는 학생들에게는 이과에 맞는 수업을 고등학교 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절강대학교는 인증 기간이 3년 단위고 별 어떤 불합리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또 연장이 되고 그래서 절강대학교는 저희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협력 관계이고, 또 저희 학교를 굉장히 신뢰하는 학교이고, 또 매년 절강대학교에서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입학 설명회라든지 저희 학교하고 협력 관계를 잘 다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3년이고 3년 후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인증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절강대학교를 희망한다고 하면은 좋은 혜택을 누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절강대학교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절강대학교는 중국의 이과가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항저우에 있고요. 항저우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의 AI, 알리바바 다 본거지가 항저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차세대 먹거리 AI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IT가 중심이 항저우고 그 중심에 절강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절강대학교 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모든 인프라와 그런 제도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장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